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자유당, 즉 코얼리션이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주로 주택 공급의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투자자, 건설업계, 이민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의 도입입니다. 이 정책이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이 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뭐냐면 신규 주택 구입 시에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최대 65만 불의 대출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특히 초기 대출 부담이 큰 젊은 세대나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주택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시에만 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첫 주택 구매자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신규 주택에만 한정된 혜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홈 개런티 스킴의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 조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제도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제는 5%의 계약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전에는 계약금이 적으면 모기지보험, LMI라는 추가 비용이 붙었지만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당은 노동당이 추진했던 HAFF,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기금은 향후 5년간 3만 채의 공공 및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였는데요. 자유당은 이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와 민간 주도의 공급 촉진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주택 확대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 인프라 기금 50억 달러 규모 투자입니다. 공급 확대 일환으로 자유당은 도로, 하수도, 상하수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데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민간 주택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총 50만 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전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실제 개발 속도와 지역별 수요 불균형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마 이번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바로 연금계좌 슈퍼애누에이션에서 최대 5만 불까지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자산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후 대비용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주택 수요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축 기준을 10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호주는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 기준이 높아지면서 건축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유당은 이러한 건축 기준의 변경을 앞으로 10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중소규모의 건설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모두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먼저 자유당은 외국인이 호주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내국인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예상되는 연간 순 이민자 수인 26만 명을 1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학생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요. 이 정책은 주택 수요 압력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동시에 교육 산업과 노동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산업 지원책입니다.
현재 호주는 건설 인력 부족과 공사 지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건설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12,000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력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공급 확대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모기지 이자 공제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시에 정부의 세수, 세금 수입을 줄이는 결과도 초래하죠. 또한 퇴직연금을 집 사는 데 쓰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30년 후 은퇴 자금에서 50만 달러 이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은 50억 달러로 5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구당 1만 달러라는 계산은 실제 기반시설 및 토지 조성 비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약 10만 달러가 현실적이라 보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실제 공급 가능 주택수는 5만 채 수준에 그칩니다. 지금까지 호주 자유당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노동당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 진입장벽 완화,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주택 건설 속도, 인력 확보, 민간과의 협업, 경제 상황 등의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자유당의 정책은 시장 유도형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급 확대, 수요 조절, 건설업 지원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향이에요. 그렇기에 정책의 효과는 결국 실행 방식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의 정책들 중 일부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늘리는 전략들은 오히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대선의 결과를 꼭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정책들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나눠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